시대적 혁명이다.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 많은 산업이 발전될 거기 반드시 주목. 알고 있는 거는 쉽게 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나라 좀 지역에 나눠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 시즌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찍먹은 ETF 운용사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ETF의 요모 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친숙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로입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하나로 ETF입니다.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 김현빈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ETF를 맡고 있는 본부장 김현빈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로 ETF에 친숙하신 분들은 하나로 ETF가 국내에서 그야말로 이제 처음 선보이는 상품들을 또 진취적으로 많이 좀 내놓는 맞습니다. 그런 운용사라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귀중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먼저 2023년 하나로 ETF 성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네. 작년에 ETF 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큰 성장을 했는데 네네. 그 가운데 하나로 ETF도 상당히 큰 발걸음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아주 큰 발걸음은 아니고 조그만 발걸음은 저희도 역시 해냈습니다. 먼저 주목해 할 만한 거는 저희가 ETF 숫자가 이제 작년에 9개를 더 늘려서 45개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상장했던 ETF들이 주식 종목들이 1,000억이 돌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상당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또 성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없었던 채권 ETF도 좀 많이 상장을 했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또 없었던 또 새로운 ETF를 또 말입니다. 많이 예. 또 네.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많이 없었는데 새로 좀 이제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테마들을 또 많이 상장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또 이제 한번 발판을 또 마련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하나로 ETF가 이름은 친숙하지만은 상당히 좀 선도적이고 개발 혁신적인 그런 네네. ETF들 많이 네네, 발명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역동적인 발전이 올해 2024년에도 이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로 ETF가 제시하는 2024년 투자유망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로 ETF가 꼭 짚어주는 전략, 고객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저희가 금리 방향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뭐 올해 뭐 인하한다라고 너무나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금리가 뭐 인하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서 또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또 중동지역 리스크가 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네네네.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전쟁이 또 확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모아봤을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채권 쪽과 그 다음에 금 쪽. 약간 그쪽으로 좀 안전자산 쪽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AI죠. 네네. 네. 그래서 AI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 이거는 저희가 놓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지금 예전에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막 아이폰 처음 나오고 막 이 핸드폰 막 눌러오면서 터치했을 때 이런 게 되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순식간에 전부 다 바뀌면서 지금 저희 밑에 있는 이제 세대는 전부 다 이 터치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이 옛날 이 PC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막 애들이 이제 보면 터치를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네네네. 워낙에 예, 습관이 예,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새로운 변화는 AI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AI로 해서 이남으로 해서 많은 산업이 발전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AI 산업 이런 거를 빼놓고 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은 하나로 ETF는 2024년에 네.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AI 같은 성장 산업 그렇죠. 예. 또 AI에 또 연계되면은 당연히 또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AI 반도체 산업을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그렇다면은 뭐 이 채권이나 금 쪽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뭐 채권이랑 금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특히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반드시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금 가격을 많이 또 투자자들이 좀 찾을 거고요. 네네. 여기에 또 중동 리스크까지 합쳐진다고 한다라면 이 금 가격이 조금 더 지금 뭐 2,000달러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네네. 뭐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히 이 금 관련해서 한번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실질적으로 언제 빠질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ETF나 이런 거에 채권에 투자하실 때에도 뭐 어느 한 나라 한 지역보다는 여러 나라 좀 지역에 나눠가지고 네네. 채권 ETF에 투자해 보심이 아마 가장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지금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는 쉽게 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분명히 금리는 인하하는데 언제 인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제 인하할지를 한번 보면서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집중 막 투자 이렇게 뭐 몰빵 투자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주의해 주시면서 금과 채권 쪽 이쪽으로 좀 안전 배분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AI 그리고 네네. 반도체 이 부분도 좀 네네. 저기 하나로가 보고 계신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네네.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 그 반도체가 예전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뭐 사이클 뭐 저점이네 뭐 반도체 가격이 최저네라고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 그 세스를 보면은 화두가 AI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AI 되면서 이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걸 발전하려고 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반도체 부품이거든요. 네. 그 반도체 부품 중에서도 사실 그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하면서 이 핸드폰과 이런 것들에 다 들어와야 되려고 한다면 메모리 용량이 양이 줄여가지고 이런 칩들이 줄여서 들어와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반도체 시장은 저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AI하고 반도체는 이거는 빼려고 해서 뺄 수 없는 올해의 화두가 될 거고 올해뿐만 아니라 아마 장기적으로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또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장 산업이다. 네네 이렇게 볼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2024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밋빛 회로 돌리기만이에는 좀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인이 좀 네네, 도사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단적으로 미국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본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위험 요인 네네. 뭐 어떤 게 있을지 조목조목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미국 대선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 되면 이제 사실 올해 11월 달에 이제 되면서 그 전까지도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라면은 친환경 정책이 후퇴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네네. 이런 쪽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무역 갈등이 또 고조가 돼서 이제 또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너무 또 미국을 또 강조를 하고 또 이제 배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중국과 뭐 큰 나라 러시아나 이런 것들 무역 갈등이 고조가 된다고 하면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미국 대선이 차있다고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과 반미국 동맹이죠.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게 위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네. 충분히 지금 이란이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또 위험성이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출 위주로 저희가 지금 경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두 번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진이 너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뭔가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이 뭐랄까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중국 양해 전후 이제 경기 부양책이 출시가 되느냐, 경기 부양책이 출시가 돼서 중국 시장이 좀 올라가느냐가 지금 네네. 저희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알다시피 지금 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 경기가 계속 이렇게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저희 나라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더 짚는다고 한다면 네. 금리 인하가 당연히 오래 될 것이다라고 지금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고금리가 이게 좀 더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리가 이제 곧 인하될 거니까 견디고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뭐 대출 받은 게 많아서 견디고 있는데 네네. 금리가 사실 예전보다는 한 2배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사실 네네. 영향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계속이 되면 올해 한 상반기 이후에 만약에 인하가 안 되면 저도 힘들어집니다.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먹는 거 어떤 비용을 다 줄이게 된다면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너무 막 이렇게 고정적으로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영향. 뭐 이렇게 짚고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항상 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조정해 하시면서 한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변수 중에 세 번째, 중국 같은 경우는 만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회복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방의 위험 요인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또 네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네네. 있겠네요.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찍먹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룡의 여의주를 찾아라인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투자 유망 아이디어는 올해 내내 이제 주목할 부분이라고 본다면 당장 올해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있을지 좀 네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투자 대상 중에 먼저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봤을 때 금도 투자는 좋지만은 저는 금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 같은 경우, 금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금과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더 급하게 네네.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금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 금채굴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금채굴 기업은 다 주식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채굴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배당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내가 금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금채굴 기업에 투자해 본다고 한다면 금이 올라갈 때 상승 효과와 그다음에 또 분배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2배로 누린다고 한다면 상반기에서는 금채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달러 약세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또 금 쪽으로 자산이 많이 몰릴 것 같고 금 가격은 올해 한번 좋은 가격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채굴 기업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네, 아이디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시대적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혁명까지요? 예, 시대적 혁명. 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이제 애플에서 또 이렇게 또 가상하는 이런 그 컴퓨터를 내 가지고 뭐 네. 다들 뭐 이렇게 보면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예전에 영화에선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현실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뭐 당장이라도 가서 사고 싶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이 금리를 많이 이자를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또 변화가 될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잘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가 이제는 공중에 터치를 하는 세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이제 뭐 실시간에 영상으로 뭐 통화하면서 이제 통역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거 통역되면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지금 막 열 몇 개 국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이야 지금 약간 뭐 버벅일 수 있다라고 봐더라도 한 3, 4년 지나면 무조건 이건 활성화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 핵심이 뭐냐? 생성형 AI다. 네. 예, 생성형 AI에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성형 AI는 아직까지 좀 아니고 지금 뭐 발전 단계지만 미국과 글로벌 생성형 AI 그룹에는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거와 연관된 반도체 산업, 이 반도체 산업은 또 우리나라가 또 강자예요. 그렇죠. 예, 또 HBM이나 이런 걸 또 굉장히 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산업에 우리는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글로벌 생성형 AI 관련된 ETF와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플러스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주목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시리즈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이 빠질 때마다 네. 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성장할 길이 너무나도 많고 이제 모든 변화가 이 뭐 의료부터 해서 뭐 푸드까지 전부 다 AI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거의 선두주자는 어차피 저 미국에서 하는 그런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생성형 AI에 관련된 큰 기업들이 이제는 뭐 조그만 기업들도 있지만 큰 기업들이 또 조그만 기업 인수하면서 또 커져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시면은 저는 가장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네. 본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짚어주신 여러 가지 투자 대상 부분들이 하나를 통해서 좀 꾹꾹 정립해 나간다면 상대방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네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향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